2015년 6월 달에 환경부에서는 이런 실태 조사를 680군데 샘플을 수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만 3년에 거쳐서도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댐에 보면은 붉은띠, 중금속으로 야기되는 기름띠가 지금 골짜기마다 우려 나오고 있고, 또한 물고기들이 죽고, 그리고 새들도 한 보름새 우리 낙동강 사랑환경보존에서 170마리 이상을 수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도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본 농공대학 와타나베 교수가 우리 안동댐에 여러 가지 심층 조사를 했습니다. 중금속 수소폭탄이 터졌다 해도 간이 알 정도 모든 곳곳에 독극물 비소와 셀레늄, 수은, 그리고 카드뮴, 아연, 납 이런 모든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국가기관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밝혀주지 않고 주민 설명회로 대충 넘어가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사회에도 우리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름시름 술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동에는 척추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암이 딴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낙동강 700리 내려가면서 모든 분들이 이런 병에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석포재련소 15km 하류에 죽은 물고기를 우리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화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살린다는 국화수가 계속 물고기가 죽어도 이제껏 발표하는 것은 중금속 불검출입니다.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불검출이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칩니까? 국민들이 죽어가도 이렇게 거짓말 수치를 발표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누구 지시를 받고 안 그러면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발표해야만 됩니까? 불검출, 이거는 최순실 사태보다도 더한 일입니다. 국정농단 조금 했다고 지금 감옥 속아가지고 몇십 년 징역을 받을 지경에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치고 어떻게 떳떳하게 국가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슬슬 죽어간다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수치를 발표해야만 됩니까? 지금 이 살아있는 새는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희 회장님과 회원들이 가서 걷지도 못하고 비실거리는 거 지금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온 거고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새이고 지금 여기 저희가 이 새는 나무에 걸린 채로 이게 한 며칠 동안을 있다가 그대로 박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새인데도 걸려서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원래 있던 새가 지금 이 새입니다. 자, 새 박사 한 분을 오셔가지고 큰 새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외가리가 성인새입니다. 큰 새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주워온 겁니다. 지금 원래 주운 새만 해도 170마리가 넘습니다. 예, 알기 쉽게 요거는 안동댐 퇴적층에서 지금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데서 퇴적층이 생기고 이래 보면은
마구 이런 게 불뚜그리한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구 중군속입니다. 이게 우리 안동댐에 있는데 50년 동안 우려 나와야 없어지는 중금속 종류입니다. 여기에는 독극물하고 중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물들은 안동댐 곳곳에 이런 포자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정말로 냄새 때문에 코를 뜰 수 없습니다. 이런 물에 물고기가 중독이 되면은 이게 바로 중금속에 중독이 되면은 전부 죽어갑니다. 이걸 수자원공사에서는 배를 타고 수거해가 없애버립니다. 국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기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며칠 전에 찍은 물고기들입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기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주성 고기를 은폐한 고기입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고기들을 모든 짐승들이 와서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 자리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위에 흙을 덮어놨지만은 가가지고 이래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코를 쥐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속이 나빠가지고 오바이트 해놓은 겁니다. 수도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새들이 죽어 있습니다. 새들 죽은 170마리 중에 몇 가지 카트해가 찍은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게 죽었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죽었습니까? 석포제련소 때문에 한 2014년도부터 여태까지 이 제재 운동을 해갖고 오고 있는데 무소불위의 힘으로 우리가 제재를 못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류에 사시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부셔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석포제련소의 토양 정화 명령이 떨어진 지가 한 2년여가 지나갔고 이번 올 17년 3월 31일 날 하나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있는데 토양 정화 명령을 안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건지 하여튼 여기 제가 좀 몇 자 적어놨는데 한번 이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토양 정화 의지와 필요성 또 심각함을 모르는 아주 악독한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한 석포제련소 이하 하류 주민들을 개, 돼지나 뭐 또 아주 하급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치려 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 못하는 무지렁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류 주민들이 대우각성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둘째, 관리 감독하는 관계관청인 환경부, 경상북도청, 봉화군청 이런 관계부서에서는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처의 영풍제련소는 퇴적토나 또 슬래그나 이런 것들을 공장 내부나 외부에다가 마음껏 쌓아놓고 있습니다. 마음껏 쌓아놓은 것이 우수나 뭐 비가 많이 올 경우엔 강물로 그냥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유입이 돼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그거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고 나서 왜 이게 물로 유입이 되는데 치우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제 흘렀느냐, 흘러간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면 지나가고 난 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줍니까? 희석되고 이 하류로 다 안동댐으로 다 내려와서 저렇게 이렇게 죽이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모든 오염인자가 공장 건축물 밑에 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은 토양 정화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대든다고까지 합니다. 니네들 건물 헐어내고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그 오염토를 자기네들이 옛날에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 버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다 깔아놓고 세면 공고를 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지금 와서는 건축물을 헐으라고 그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대드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법으로 응징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다스려 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번 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혼을 내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네 번째는 토양 정화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가벼운 처벌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영풍재련소 측은 고발을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어요. 처벌을 기다리고 있으면 처벌을 받고 나면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2년을 흘러 세월을 벌고 나면은 1년에 1조 3, 4천억에 대한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환경을 망가뜨려 가면서 벌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한 3, 4천억씩 나와요. 연간. 근데 이런 것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누가 그 공장을 헐고 정지를 시키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규제나 정지나 또 뭐 아마 그 영업 정지를 시키든지 영업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 이 일을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토양 정화하는 비용이 최소한도 200억이 든다고 합니다. 10만 루벨이라는 것을 환토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화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흙을 바꿔야 됩니다. 흙을 바꿔야 환토공법밖에 없는데 최소한도 200억에서 한 400억이 된다고 그러니까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사람들은 그냥 미루기만 하면 일석이삼조의 효과는 없고 또 토양 정화를 미루어도 그냥 그 법 안에 너희들이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법 규정을 보면은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3, 4천억 버는 사람들이 2천만 원 내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껌값으로 냅니다. 또 환경법에 의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구속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누구를.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고 보는 거예요. 버티고 보니까 이것을 처벌해야 하는 처벌하는 그 규정을 응징해야 되고 이런 이거 많이 망가뜨리는 자들은 누진제 적용을 해서 2천억 뭐 2천만 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200억 정도가 되거나 매출이 3, 4천억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누진제 적용을 해서 몇 천억씩 갖다 물려야지 정신을 차린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 규정도 바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 이 법에 대한 어떤 것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번 현 정부가 꼭 응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 댐이 많습니다. 안동댐보다 더 빨리 만든 소양강댐, 팔당댐, 그리고 영산강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댐들은 물고기 연간 그 물고기 폐사라든지 이번에 그 새들이 떼죽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독 안동댐만 이런 일이 생겨난 거죠. 안동댐이 준공된 지가 이제 41년째인데요. 40년 동안 안동댐에는 끊임없이 물고기 폐사와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그 새들이 집단 폐사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단체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동댐에서 이렇게 물고기 폐사라든가 새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토양이 아주 그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상류에 있는 폐강 그리고 영풍재련소 지금 그 재련소를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영풍재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을 했었는데 47년 동안 그러니까 상류 폐강과 영풍재련소에서 내려온 강미가 중금속이 함유된 강미가 한 5만 톤 정도 이렇게 이게 2008년 광해공단에서 조사한 겁니다. 한 5만 톤 정도 퇴적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들이 죽어왔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나 대구지방환경청 그리고 경상북도 그리고 안동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상류에 있는 재련소와 그리고 안동댐의 물고기 떼죽음 그리고 새들이 죽어나가는 것 이게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단체가 보는 것은 분명히 상류에 있는 재련소에서 배출되는 이 중금속 그리고 이게 그 물고기를 폐사시키고 이 물고기를 먹은 새들이 죽어나간다라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료 다른 지역에 있는
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들을 철저히 밝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작년에 6월 달에 상류의 양원역에서부터 물고기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사체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청에서 이 물고기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분석 의뢰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낙동강 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님하고 해서 일본 대학에다가 이 분석 의뢰를 했을 때 이 물고기 사체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환경부에서 조치를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소천 지역에 그 낙동강 유역에다가 현수막 하나 달랑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은 위험하니까 물고기 잡아 먹지 마시오. 이 현수막 하나 달랑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 사람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는 국가수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정부가 철저히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 석포 재련소 문제는 지역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큰 걱정입니다. 저희 친구가 봉화군 소천면에 살고 있는데 이제 어릴 적 고향이고 지금도 이제 고향인데 그 친구의 전언에 의하면은 그 석포 재련소에서 내려오는 물에는 발도 담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릴 시절에. 그 지금도 거기에 사는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석포 재련소 문제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낙동강 수질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부각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회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 경상북도의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기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또 감사를 또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낙동강에는 석포 재련소 문제도 있지만 영주댐의 문제가 또 심각한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또 발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은 오히려 축사에서 내려온 분뇨들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정화하던 그런 기능이 상실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그 유기물들이 또 별도로 생산이 되고 수질이 매우 악화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낙동강 본류의 석포 재련소를 포함한 그 낙동강 본류의 문제, 이 중금속의 문제, 수질의 문제, 그리고 또 낙동강의 지천인 100km 구간의 내성천의 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낙동강 물은 이제 못 먹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정말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 주셔서 이 석포 재련소 문제도 좀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또 영주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살피셔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도 못 살고 새들도 못 사는 곳에 사람도